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 상식을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박준석입니다. 강아지에 있어서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증상, 요 증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 하나는 발작, 하나는 기절입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 과연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두 정에 대한 이제 개념부터 일단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많은 영상들에서 이제 계속 이제 언급을 드렸던 발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절이란 무엇인지, 발작을 일으키는 그 원인은 뭔지, 기절을 일으키는 그 원인은 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발작에 대해서 일단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발작은 뇌 혹은 뇌 외쪽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신경계 교란 작용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흥분을 해서 일어나는 그 증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경련이죠. 막 침을 흘리고 몸이 뻣뻣해지면서 막 자전거 구르듯이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발작이라고 합니다. 기절은 뭘까요? 기절은 일단 쓰러지는 거죠. 풀썩. 그냥 잘 걷다가 강아지가 갑자기 힘없이 풀썩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이제 그 다음에 보이는 증상은 소리를 지릅니다. 꽥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이런 소리 지르는 증상이 있으면서 아이가 쓰러질 때 힘없이, 그럴 때를 보통 기절이라고 하는데, 이 기절과 발작은 어떻게 다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발작은 신경학적인 문제인 거고, 기절은 신경 쪽의 문제라기보다는 심장 혹은 뭐 빈혈 이런 쪽의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증상이 기절입니다. 그럼 보호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오시면, 강아지를 데리고 오셨을 때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강아지가 몸이 좀 뻣뻣해지는 것 같아요. 혹은 우리 강아지가 갑자기 힘이 없이 풀썩 쓰러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시는데, 막상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기절이라고 보호자님은 말씀하셨는데, 막상 이야기를 듣고 검사를 하다 보니까 발작이었고, 보호자님은 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막상 검사를 하다 보니까 기절이었던 거고,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보호자님들도 많이 헷갈리시는 만큼 수의사도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 뭐냐? 발작은 보통은 침을 흘리고요, 그리고 소리를 많이 지르고 몸이 뻣뻣해지면서 구릅니다. 기절은 소리를 지르긴 지르지만 보통은 몸에 힘이 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침을 흘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은 말짱해요. 자, 이렇게 구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발작과 기절을 어느 정도 구별을 할 수가 있다. 이 발작과 기절의 증상,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침을 흘리고 정신을 잃고 몸이 뻣뻣해지면서 자전거 구르듯이 굴러, 이게 바로 발작의 증상. 기절은 뭐다? 소리를 지르긴 지르지만 갑자기 꽥 소리 지르면서 풀썩 힘없이 쓰러지는, 하지만 애를 흔들었을 때 금세 깨면서 정신을 잃는 그 상태가 기절이에요. 그래서 증상으로 봤을 때는 보호자님들이 이제 막상 그 상황을 겪게 되면 당황해서 이게 발작인지 기절인지 이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시면 아, 이 발작에 가깝구나, 기절에 가깝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강아지가 이와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어서 병원에 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수의사는 어떻게 진단을 할까? 자, 첫 번째, 발작. 발작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떻게 나뉘어지죠? 뇌 쪽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외에 문제가 있거나. 뇌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뇌종양 뭐 등등등등 많죠. 뇌 외쪽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뭐 칼슘, 당, 전해질 등등등등 많아요. 요거를 검사를 하려면 혈액 검사해야 될 거고, 필요하면 MRI까지 찍어야 되겠죠. 기절을 볼까요? 기절을 진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절을 한다라고 하면 심장에 문제는 없는지 심장 평가도 해야 돼요. 그래서 심장에 대한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기절. MRI까지 넘어가야 될 수도 있는 게 발작이다 라는 거를 진단을 이제 나눠야 돼요. 치료는 어떻게 할까? 그 발작이라는 증상을 해결하기 위한 증상 해소제를 투여를 해야 될 거고, 그 증상이 유발되게 만든 그 원인책도 해결할 수 있도록 약이 투여가 돼야 될 거예요. 기절은 보통 이제 심장 쪽의 문제로 인해서 기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 심장에 대한 정확한 약물 투여를 통해서 기절의 증상을 완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작과 기절을 이제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보호자님이 이제 반드시 앞에 내용은 다 까먹으시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딱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발작과 기절 처음에 겪으시면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친구를 2번, 3번 똑같은 증상을 이제 보호자님이 눈앞에서 경험을 하시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한 분은 아이를 이제 좀 진정을 시켜주고 다른 한 분은 그걸 반드시 영상으로 남기세요. 자신의 핸드폰에 영상으로 남겨서 그 영상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같이 참고를 해달라고 보여주시면 수의사가 판단하기 훨씬 편해집니다. 오진을 할 확률도 적어지고요. 수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발작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기절인지 아니면 두 개가 섞여 있는 건지를 100%늘 100%다 맞출 수는 없어요. 틀리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맞추려면 보호자님들이 첫 번째는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반드시 상황을 영상으로 남기셔서 동문병원에 오셔서 같이 참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진료를 보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호자님들이 많이 당황하실 수 있는 이 발작이라는 증상, 기절이라는 증상 좀 많이 어려운 질병일 수 있지만 막상 파헤쳐 보면은 신경학 쪽의 문제냐 아니면 심장 혹은 빈혈 쪽의 문제냐로 좀 나뉘어지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있을 때는 좀 현명하게 좀 확실하게 진단을 나눠가지고 접근을 해야지만이 그 질병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이제 간혹 오게 되는 발작 그리고 기절 이거를 구별하지 못한 상태로 오시게 되는 보호자님들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증상을 나누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어떤 게 진료를 볼 때 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